오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88세 미수의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또 장로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이 양반이 93년도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95년도 1월 8일 날 안기부장 권영해 안기부장을 불러서 땅굴 찾아라. 민원이 땅굴이 있다라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땅굴 찾아라. 이 임무를 권영해 장관님은 송영인이라고 하는 제주도 지부장을 했던 간부에게 맡깁니다. 송영인은 가서 땅굴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지용 씨가 그때 그 땅굴을 있는 곳을 이제 여기 파라 저기 파라 했는데, 판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파고서 이제 정지용 씨를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땅굴을 묻어버립니다. 따라서 95년도에도 땅굴을 덮는 메커니즘이 이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1995년도에 땅굴을 덮었던 권영희 장관님이, 안기부장님이 이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남양주시 어디죠? 남양주시 무슨 리? 아니지. 묵현리. 남양주시 묵현리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땅굴을 찾다가 말고 15m를 파야 되는데 14m 정도 파고서 덮어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김관진과 서용석이가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덮은 역사가 있는데, 여하튼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님은 땅굴을 찾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도 파서 뒤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역대책이 들어가니까 뒤져봤자죠. 역대책,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역대책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땅굴 속에 폭탄을 이렇게 묻어놓고 이 폭탄을 도치면은 여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한 서울 톨게이트, 판교에 있죠. 동서울 톨게이트, 하남에 있죠. 그 다음에 인천 톨게이트, 인천에서 영등포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있죠. 거기에도 폭탄을 5톤 내지 6톤을 갖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거 터치면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터춘다면은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시기에 터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님 사저에 땅굴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서 어제 그제 우리 목사님 가서 확인해 보셨죠? 인터넷에 그 주소 나온 그 집에 이명박 대통령님이요? 예. 옛날, 예. 그래서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님 지금 살고 계시대요? 글쎄요, 삼엄한 정비로 봐서는 계신 살고 계신구나.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와서 자료를 드렸어요? 거기 집사 정도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경비견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 목사님 거기 조사하는 걸 알고. 네, 옆에 경찰들 경찰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건물을 서는데 그분들이 그분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이 상황을 이제 받아서 가지고 들어갔구만요. 예,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굴망은 들어가 있고 날짜는 그때는 지명이 안 됐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김정은이가 김양건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해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이제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D-Day가 11월 26일. 요게 김영삼 대통령님 국장을 거행하는 그 날짜로 이제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요 시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 북경은 숫자 요것은 땅굴 폭탄이 아니고 땅굴 출구입니다. 땅굴 출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여기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 사저입니다. 여기에 깊이 4 내지 6m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세 갈래 길로 해서 이제 붙여놨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하나가 와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갖다 붙여놨는데 깊이가 4 내지 6m 밑에. 그 다음에 넓이가 1m. 이걸 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올라오려면 밤새 파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정원 밑이니까
정원 밑에. 그 다음에 저번에 숲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기어 올라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요 시해하는 요 조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죠. 정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계획 중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 6일 날 현충원에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8월 15일 날 독립기념관에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어간에 이제 반포대교, 마포대교, 그 다음에 저쪽에 무슨 대교입니까? 가양대교, 여기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김정은의 의도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저거 하면 내가 했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되겠구나. 그리고 한성주 장군의 유튜브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져서 이제 저것이 김정은이가 한 소행이 맞다. 이렇게 되면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히고 테러 국가로 지정이 되면 이제 모든 금융 관계가 다 끊겨버리고 지금은 아직 테러 국가로 지정을 안 했죠.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은 테러 국가다. 이걸 지정하게 되면은 절로 가는 이 돈 거래, 은행 외국 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다 끊겨버리니까 저게 아주 큰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김정은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게끔 현충원 폭파도 철회하고 8월 15일 날 독립기념관 폭파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서울 톨게이트, 동서울 톨게이트, 인천 톨게이트도 폭파를 유보하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 마포대교, 반포대교 절단하는 것도 유보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논리를 갖고 있으면 아하 저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로 하여금 저 일을 하지 못하게끔 김양근으로 하여금 저 일을 감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이것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논리면 알 수 있는데 그거 봐라 안 터졌는데 니들 뻥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그 언론이라고 하는 박 누구죠? 목사라고 하는 자. 박 있어요. 먼종. 상종. 박상종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그러죠. 예, 그런 적 있었죠. 6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종북 간첩 네트워크에 연계된 자입니다. 볼 것 없이. 그래도 저렇게 11월 26일이 어떻게 딱 국장하고 국가장하고 맞춰져서 유비무환을 미연에 하늘이 막아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날 우리 이동주 목사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집사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땅굴망이 들어와서 연결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되고 그 이전에 4m 정도를 여기에 파갖고 땅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구하고 당신의 목숨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현재 북괴군 숫자는 4,620명입니다. 그래서 4,500명, 아주 휴가를 다 보내면 3,500명까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4,600명이 땅굴을 관리하면서 이제 시민단체가 땅굴 파고 들어오면 이제 국방부가 땅굴 파고 들어오는 것은 북괴로 다 통보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지만 시민들이 하는 것은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원이 청진기를 들고 1인당 500m씩만 타서 3명이 1.5km 이 조가 돼갖고 청진기 들고서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귀순 용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철저하게 기무사와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해체하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되는 이유는 땅굴을 덮어주는 역사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15년 동안에 다 심어놓은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악이 밝혀지지를 않고 5천만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월 26일 날 김정은이가 이명박 대통령을 땅굴 출구로 침투해서 이제 시해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첩보를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대통령 같으신 경우는요, 포크레인 같은 거 갖다가 경제력도 되고 엄청 그 기부도 많이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현대건설 무슨 근데 건설 저 아니야? 양반이 땅굴을 확 덮었던 파버렸으면 되는데. 땅굴 덮었던 장 본인입니다. 그렇죠. 김관진과 서용석이에게 속아서 덮었든지 당신 스스로가 땅굴 없다라고 믿고 있든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신이 살아날 운명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거고 네. 아니면 한성주 장군 저 뻥이다 이렇게 해갖고 또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통령님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국장하는 그때에 또 사고로 또 돌아가시면 이게 국가장.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 차례 또 누구 대통령 이렇게 돼서 김정은이와 김양건이는 그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놈들이니까 거기에 대비하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010-5368-1782) 이런 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꼭 나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굴안보 정의사도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같구만요. 예,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굴망은 들어가 있고 날짜는 그때는 저 지명이 안 됐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정은이가 김양건이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해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이제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D-Day가 11월 26일. 요게 김영삼 대통령님 국장을 거행하는 그 날짜로 이제 잡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시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 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 북해군 숫자 요것은 땅굴 폭탄이 아니고 땅굴 출구입니다. 예. 땅굴 출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여기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 사저입니다. 여기에 깊이 4 내지 6m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세 갈래 길로 해서 이제 붙여놨죠.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하나가 와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갖다 붙여놨는데 깊이가 4 내지 6m 밑에. 그다음에 넓이가 1m. 네, 이걸 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올라오려면 밤새 파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거에 있죠. 동서울 톨게이트 하남에 있죠. 그다음에 인천 톨게이트 인천에서 영등포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있죠. 거기에도 폭탄을 5톤 내지 6톤을 갖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거 터치면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터춘다면은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시기에 터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님 사저에 땅굴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서 어제 그제 우리 목사님 가서 확인해 보셨죠? 아, 인터넷에 그 주소 나온 그 집에 이명박 대통령님이요? 예. 옛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님 지금 살고 계시대요? 글쎄요, 삼엄한 경비로 봐서는 예. 계신 분 살고 계신구나.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와서 자료를 드렸어요? 거기 집사 정도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경비견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 목사님 거기 조사하는 걸 알고. 네, 옆에 경찰들 이제 경찰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네. 근무를 서는데 그분들이 그분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이 상황을 이제 받아서 가지고 땅굴을 덮었던 권영희 장관님이 안기 부장님이 이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남양주시 어디죠? 남양주시 무슨 리? 아니지. 묵현리. 남양주시 묵현리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땅굴을 찾다가 말고 15m를 파야 되는데 14m 정도 파고서 덮어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김관진과 서용석이가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덮은 역사가 있는데
여하튼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님은 땅굴을 찾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도 파서 뒤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책이 들어가니까 뒤져봤자죠. 역대책,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역대책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땅굴 속에 폭탄을 이렇게 묻어놓고 이 폭탄을 터치면은 여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한 서울 톨게이트 판정원 밑이니까 정원 밑이 그 다음에 정원에 숲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기어 올라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요 시해하는 요 조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죠.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계획 중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 6일 날 현충원에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8월 15일 날 독립기념관에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어간에 이제 반포대교, 마포대교, 그 다음에 저쪽에 무슨 대교입니까? 가양대교, 여기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김정은의 의도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저거 하면 내가 했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되겠구나. 그리고 한성주 장군의 유튜브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져서 이제 저것이 김정은이가 한 소행이 맞다. 이렇게 되면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히고 테러 국가로 지정이 되면 이제 모든 오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88세 미수의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또 장로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이 양반이 93년도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95년도 1월 8일 날 안기부장 권영해 안기부장을 불러서 땅굴을 찾아라. 민원이 땅굴이 있다라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땅굴을 찾아라. 이 임무를 권영해 장관님은 송영인이라고 하는 제주도 지부장을 했던 간부에게 맡깁니다. 송영인은 가서 땅굴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지용 씨가 그때 그 땅굴을 있는 곳을 이제 여기 파라 저기 파라 했는데 판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파고서 이제 정지용 씨를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땅굴을 묻어버립니다. 따라서 95년도에도 땅굴을 덮는 메커니즘이 이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1995년도에